자동차 충돌 테스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에 덤이라고 있잖아요. 사람 대신에 쓰는 마네킹.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에어백이 터지면서 머리를 보호해주지만 다리와 가슴은 요 부품에 부딪혀요. 어떤 부품일까요? 원래 이 부품은 엔진룸을 포함해서 각종 기계 장치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 보여버리면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근데 가리고 나서 보니까 사고가 날 때 운전자와 보조석 동승자가 여기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품은 흔히 대시보드라고도 불리고요. 자동차 실내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죠. 네,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는 부품, 크래시 패드입니다. 크래시 패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제가 전해드렸던 그랜저 무상수리 관련 내용 기억하세요? 엔진오일이 감소한다니까 엔진오일 게이지를 더 긴 걸로 바꿔주고 봉인해버려요. 그런 후에 15,000km를 주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쇼트 엔진을 교환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마저도 어디는 4,000km, 어디는 15,000km라 달라서 논란이 됐어요. 당시 그랜저의 무상수리 내용은 총 2건이었죠. 하나는 엔진오일 감소 현상에 대한 무상수리, 또 하나는 크래시 패드가 처지는 현상에 대한 무상수리. 그때 제가 크래시 패드는 보건용 패드를 삽입해서 강성을 보충하겠다고 하니 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설마 보건용 패드가 스펀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 밑에 스펀지를 그걸... 앞서 그랜저에서 크래시 패드가 처지는 결함이 발견되었잖아요. 혹시 이유가 뭔지 아세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HUD의 본체가 이 크래시 패드의 밑단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HUD가 옵션이잖아요.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HUD가 들어갈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다른 보강제가 거기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그랜저는 그게 없던 거예요. 이 아래가 텅텅 비어 있으니 크래시 패드가 공중에 붕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크래시 패드가 밑으로 축 처지는 건데요. 이런 결함과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해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묵묵부답으로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게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소비자들 반발이 크니까 국토부가 나서서 무상수리를 권고합니다. 그렇게 무상수리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현대차가? 하고 센터에 방문한 차주들 어떻게 됐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크래시 패드 밑부분이 비어있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빈 공간에 맞춰서 스펀지를 잘라요. 그리고 그대로 밑부분을 채워줍니다. 보건용 패드라면서 스펀지를 그걸 뻥쟁이들. 차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랜저가 출시된 지 이제 10달 정도 지난 셈인데 1년도 안 된 차에 대시보드를 탈거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스펀지를 넣어야 한대요. 이게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를 샀는데 대시보드가 막 내려앉고 수리를 받으러 갔더니 스펀지만 하나 달랑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전에 설계만 잘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잖아요. HUD가 들어가는 크래시 패드 따로, HUD가 없는 크래시 패드 따로 이렇게 설계했어도 됐을 거고요. 적어도 HUD가 없는 크래시 패드에는 지지대를 따로 설계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때문에 기초 설계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 어떨까요? 현대차가 원가 절감에 미쳐버렸다 이런 얘기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차 다 뜯어서 스펀지 넣어주는 게 해결책이니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또 옵션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려는 현대차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비꼬는 소비자들마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차주들을 더 화나게 한 게 있어요. 뭘까요? 크래시 패드 무상수리.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크래시 패드가 가죽으로 된 캘리그래피 트림이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크래시 패드가 처지는 현상은 모든 그랜저 차량에서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캘리그래피 트림 그리고 크래시 패드가 가죽으로 된 차량만 수리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상수리에 사용되는 스펀지를 보면요. 가죽 올리라고 적혀 있어요. 한 차주에 따르면 현대차 주재원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크래시 패드가 가죽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본사의 처짐 현상이 접수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 차주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 여기에 가죽 크래시 패드의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한 차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크래시 패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엔진룸이나 각종 기계 장치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충돌이 일어날 경우 탑승자에게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쿠션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그만큼 안전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 크래시 패드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에어백이 터질 때 이를 잘 고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탑승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크래시 패드가 벌어진 사이로 바람이 유입되어 앞유리에 김이 서리게 될 수도 있고요.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으니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도 농후해지죠. 결국 크래시 패드가 처지는 걸 단순히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목숨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니까요. 이 4천만 원에 가까운 차를 샀는데 크래시 패드 결함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앞유리에 김이 서리고 에어백이 잘 안 터지고 사고 났을 때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이전까지 저희 채널에 현대차나 여타 다른 제조사들의 결함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오면 대부분 제조사의 태도나 대처를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이런 여론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제는 제조사보다 소비자들을 더 많이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결함 있는 차를 왜 자꾸 사주는 거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랜저를 보면 각종 결함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도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보적인 기록으로요. 작년 11월에 출시한 후 1년도 안 됐는데 지난 8월까지 벌써 11만 대가 넘는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1,000대 정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셈이에요. 심지어 소나타보다도 잘 팔리면서 국민 세단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 사이 그랜저의 결함 논란 정말 많았어요. 인터넷 기사는 물론 공중파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으니 참다 못한 소비자들이 결함 있는 차를 도대체 왜 자꾸 사주는 거냐, 이런 의견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원래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뭐였을까요? 대안이 없지 않느냐, 구매는 자기 마음이다, 이런 의견과 결함을 알고서도 구매한 소비자가 바보다, 사주고서 징징대는 건 무슨 심보냐, 이런 의견이 대표적이었죠. 근데 이제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 반응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대안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핑계 같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제조사의 한결같이 부적절한 태도와 그래도 잘 팔리는 모순적인 현상에 지친 모습이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뭔가 좀 이상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사는데 제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덜컥 구매해버리는 사전 계약이 매번 신기록을 달성하죠. 심지어 이후에 차를 구매하더라도 직접 시승을 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조사한 뒤 바로 구매를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조사하면서요, 충분히 결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 차는 안 그럴 거다, 신차는 뽑기다,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결함 후속을 해서 내 차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뽑기 운이 좋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자주 보이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저희 영상 댓글을 비롯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들끼리 싸우는 모습보다는 결함 있는 신차를 구매한 차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가장 큰 비판점은 결함이 있어도 계속 구매해주니 제조사들은 그냥 대충 만들어도 차는 팔린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겠죠. 제조사들의 한결같은 태도에 질린 소비자들이 이제는 신차 구매를 비판하고 나선 요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조사들의 판매량이 저하되고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는 제조사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